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 랜덤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외에 다른 모듈들도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 모듈이라고 있는데, 이 시스 모듈은 그 파이썬 관련한 인터프리터에 대한 다양한 정보하고 또 시스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관련해서 인터프리터에 데이터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임포트 시스 한 다음에 프리픽스를 하게 되면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ys executable이라고 하면 이제 파이썬에 실제로 이제 동작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그 실행 파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 거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import sys를 하고요. 그 다음에 sys executable 이렇게 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콘다 밑에 있는 python.exe를 실행 파일로 사용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또 이제 타임 모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임포트 타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시스템 타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타임이라고 하면 뭐 어떤 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에서 유닉스 시간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계속 그 인크리즈 해가는 시간이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 해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은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값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이 유닉스가 뭐 켜져서 돌아가는 시간 또는 뭐 어떤 이 파이썬에서 또는 OS에서 정의한 그 시간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소수점이 있는데 소수점 위가 초고요. 요 밑으로는 이제 그 초에 언더가 되겠죠. 세컨드가 되겠죠. 요 값들을 이용해서 뭐 실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가 여기 하나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 피보나치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피보나치 함수를 가지고 이제 그 실행을 할 때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import time 하고요. 타임을 하게 되면 스타트에 그 시간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피보나치 함수를 동작시키고 그리고 그 시간을 end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타임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 실행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end start를 하게 되면 그 사이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죠. 그냥 하고요. 카피를 하고 스파이더를 열어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동작을 시키면 일단 1000보다 작은 피보나치 수열을 프린트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행 시간이 0.000097 굉장히 빠르죠. 근데 실제로 이 시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 프린트하는 데 사용된 거고요. 실제로 계산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측정할 때, 또 성능을 평가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예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캘린더라고 하는데요. 이제 캘린더는 말 그대로 이제 달력을 프린트하는 거죠. 그래서 캘린더 먼스를 프린트하게 되면 2016년 8월, 그럼 이제 2016년 8월 달 달력이 프린트 되도록 할 수 있다. 프린트케어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키워드 모듈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파이썬에서 정의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럼 그 키워드들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명을 입력한 다음에 그게 키워드 내에 이름인지 아닌지를 이제 is 키워드 키워드 이렇게 해서 그 네임을 넣어주면 그것이 예하고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이제 true와 false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듈들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keyword.kw 리스트를 쓰게 되면 키워드로 저장되어 있는 모든 키워드들이 다 리스트가 되죠. false, none, true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많이 써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명을 정의할 때 키워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키워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보죠. 예제로 이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파이썬으로 작성하는데 랜덤 모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하고 yes 하면 이제 헤드 또는 테일 이런 것들을 이제 앞면 뒷면을 이제 돌려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랜덤 그 모듈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를 하게 되면 이제 중지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my list에다가 이제 헤드 테일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랜덤 초이스라고 해서 리스트에서 뽑을 수 있죠. 그렇죠? 리스판스가 yes면 랜덤 초이스를 하고 아니면 끝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실행을 해보면 뭐 yes를 하게 되면 이제 계속 동전을 돌리게 되죠. 계속 앞면만 나오네요. 그다음 이제 테일이 나왔어요. 뒷면이 나왔습니다. 그다지 이렇게 아주 랜덤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왜냐면 테일만 계속 나오네요. 헤드가 이제 나왔어요. 그 랜덤 넘버에 또 랜덤 초이스의 그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드네요. 이게 아마도 제가 누르는 타이밍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장 함수와 또 관련된 모듈들, 어떻게 모듈들을 만들고 또 그 모듈들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장 상속 또는 서클래스 또는 클래스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이라고 하면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로부터 이어서 아들뻘 또는 손자뻘의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인헤리턴스라고 해서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그 기능들 또는 성질들, 구조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서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해하고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이해하고 그리고 클래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학습 목표겠어요.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능 또는 파이썬의 어떤 사용 방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객체 지향성 프로그램의 개념들을 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금 상위 레벨의 개념이에요.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만 객체 지향성 지향의 어떤 프로그래밍들을 잘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요거 이제 하나씩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상속의 개념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인헤리턴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클래스로부터 코드라는 데이터를 이어받고 자신이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기법이다. 즉 내가 만약에 부모의 클래스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갖고 있는 자산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나만의 어떤 새로운 재산들을 붙이는 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클래스로부터 내가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메소드 또는 변수들을 자동으로 제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제가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동물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정말 많은 동물의 종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충류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뭐 어류도 있을 거고요. 또 포유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과 다른 어떤 기본적인 성능들이 있을 거예요. 메소드나 아니면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 같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으면 그 동물로부터 상속받은 파충류나 아니면 포유류도 당연히 그 동물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같이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죠. 여기 이제 그 비어클이 있어요. 비어클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 이제 타고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고 다니는 거 안에는 카도 있고요,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어요. 즉, 비어클이라고 하는 것 속에 예를 들어서 4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거를 비어클이다. 사실은 뭐 2개짜리도 비어클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바퀴가 있다. 뭐, 아니면 뭐, 속도가 있다. 속도라는 것들이 다 존재할 수 있잖아요. 속도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비어클로부터 상속받은 카나 트럭이나 버스는 그 변수들, 다시 말하면 속도라든지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갖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의 개념은 여기 있는 것처럼 is A의 관계이다. 즉 다시 말하면 푸들은 강아지다. 강아지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푸들도 있을 거고 뭐 진돗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불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아버지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 푸들이라든지 여러 종류들이 서 클래스가 될 수 있겠죠. 자동차는 차량이다. 꽃은 식물이다. 사각형은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상속 간에 또는 클래스 간의 is-a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속의 예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애니멀이라고 하고, 애니멀 안에는 라이온도 있고 독도 있고 캣도 있고, 바이크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바이크들이 존재할 수 있고, 비클 안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요. 학생 안에는 이제 뭐 대학원생도 있고 학부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도 있고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부모 클래스 안에서 이어받아서 요 애니멀이 갖고 있는, 동물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을 이어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 있는 것처럼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요, 부모 클래스가 있다고 쳐요. 카라고 예를 들자면 여기 케이스에 카라는 클래스를 저기에 정의를 해놨어요. 카라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카 밑에 전기차도 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내가 만약 카의 성질을 그대로 다 받아오고 싶다 하면 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렉트릭 카는 카라고 하는 성분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렉트릭 카는 카라는 성질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상속을 받은 후에 일렉트릭 카만 갖고 있는 어떤 메소드라든지 변수는 따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부모에는 배터리 사이즈가 안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렉트리카만 이제 배터리, 구동 배터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배터리 사이즈를 일렉트리카에는 저장하고 싶다 또는 얻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이 일렉트리카의 고유한 메소드를 따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보죠. 예제를 보면 여기 이제 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렉트리카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일렉트리카에는 이제 카에 대한 내용들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죠. 일단 카부터 보죠. 카는 이런 값들을 메이크, 모델, 컬러, 프라이스를 받아서 생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파일은 저기 함수는 make값, 모델, 컬러, 프라이스를 정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set maker라고 하면 이제 make 값을 바꿀 수도 있죠. set maker를 통해서 또 그 maker의 내용 값을 리턴 받고 싶으면은 get make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scription을 만들어 놨는데요. description은 이제 내가 객체, 요 make하고 모델하고 컬러하고 프라이스가 들어가 있는 값들을 가지고 스트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스트링을 만들어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갖고 있다. 근데 이거에서 이제 electric car를 하나 더 define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카로부터의 이런 성질들을 다 리턴 받는, 그러니까 상속받는 새로운 그 서브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서브 클래스는 카로부터 값을 리턴 받는데, 생성을 할 때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값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요 make, 모델, 컬러, 프라이스가 있으면 이전에 카에서 정의한 생성자 요걸 불러줄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부르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슈퍼라는 말을 써주면 돼요. 슈퍼,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선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슈퍼다 이닛을 하게 되면 요 make, 모델, 컬러를 넣어가지고 생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배터리 사이즈는 없었잖아요. 이건 일렉트리카만 갖고 있는 매개 변수니까 요걸 가지고 set 배터리 사이즈를 정의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카에는, 아니 일렉트릭 카에는 여기 카에 들어가 있었던 요런 그 모든 그 메소드가 다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배터리 사이즈 셋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사이즈를 get 할 수 있는 두 개의 메소드를 따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을 실행시키는 거죠. 이 메인 함수로 정의했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를 그냥 메인으로 만들어도 되죠. 어쨌든 뭐 똑같은 겁니다. 메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메인을 불러준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테슬라 같기도 한데 테슬라 모델 S 뭐 이렇게 쭉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일렉트릭 카를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 사이즈는 잠깐만요. 아까 전에 보면 프라이스가 있고 배터리 사이즈 0을 집어넣네요. 그래서 make는 테슬라로 바꿔줬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로 다시 바꿔줬고, set make는 원래 카에 있었죠. 카에 있었던 메소드고요. 배터리 사이즈는 이제 일렉트릭 카라고 하는 거기서 따로 정의해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60으로 세팅을 해주라.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것들이 쭉 프린트에서 나오겠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클래스를 카 클래스를 한번 정의하고요. 카 클래스를 여기에 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일렉트리카라고 하는 전기차를 다시 또 정의를 해주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서 또 메인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메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이전 했던 거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죠. 그랬더니 일렉트리카는 set 배터리 사이즈를 갖고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네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set 배터리 사이즈, 여기 보면 set 배터리 사이즈, 이게 여기 타이포가 있죠. 그죠? 타이포가 어디 있었냐면 이게 배터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배터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Y를 붙여줘야겠네요. 실행해보죠. 그랬더니 프린트가 됐습니다. 테슬라로 바뀌었고요. 모델 S 화이트 1000. 근데 요 디스크립션 하는 건 어디서 만들었어요? 카에서 만들었어요. 카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일렉트릭 카에는 요 배터리 사이즈가 프린트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장을 보죠. 왜 상속을 하는가? 일단 이런 카, 트럭, 버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속성이라고 하죠. 속성이 중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턴, 뭐 이런 것들이 카도 할 수 있고 트럭도 할 수 있고 버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각각의 메소드의 내용들이 카에도 있고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들을 아버지 또는 상위 그 클래스에다가 정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set speed 턴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상속시켜 버리게 되면 중복되는 코드를 다시 정의하지 않아도 자식 클래스는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상속의 가장 파워풀한 기능이에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오브젝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계층들 또는 클래스들을 중복되는 것들을 모아서 그 분모의 형태로 정의하고 그것들을 계속 익스텐드 해 나갈 수 있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는 생성자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모 클래스에 대한 변수 또는 제가 이제 이어받은 일렉트리카라는 것이 존재를 할 때 이 부모 클래스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부모 클래스에서 초기화하고 돼 있는 값들은 부모 클래스 아까 슈퍼라는 걸 이용해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에 없는 새로운 변수라든지 새로운 내용들은 따로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 시켜주면 됩니다. 요것들 아까 전에 했었던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요 make, 모델, 컬러, 프라이스는 앞에 있는 요 그 부모에 있는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 시켜줬죠. 그죠? 그리고 배터리 사이즈는 없잖아요. 부모가 갖고 있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건 제 안에서 일렉트리카 안에서 또 일렉트리카 생성자 안에서 정의를 하도록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일렉트리카를 통해서 초기화를 하는데 만약에 요 그 부모에 대한 것을 부르지 않게 되면 부르지 않고 요것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 요 부모에 의해서 초기화되는 것들이 초기화되지 않겠죠. 에러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 생성자를 호출하지 할 때 발생하는 오류 한번 볼게요. 클래스라고 하는 애니멀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age를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age를 집어넣고 이제 요 ea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동물이 먹고 있습니다. 이걸 프린트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dog이라는 클래스를 새로운 섭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이것은 애니멀이라고 하는 자기 부모 클래스를 정의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dog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를 초기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얘를 불러줄 때 age하고 name을 같이 넣어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age를 넣어줬을 때 이 age를 초기화시키는 거는 부모 클래스에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모 클래스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슈퍼, 뭐, 언더, 이거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D가 독을 초기화하라고 했을 때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age라는 애는 어디에서 초기화되는 애예요? 애니멀에서 초기화되는 애입니다. 애니멀에서. 근데 독이라고 하는 서클래스를 불릴 때, 객체를 만들 때는 여기서 요 age를 초기화하는 루틴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age가 생성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됐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독이 age를 갖고 있지 않다. 왜? 여기서 슈퍼를 불러주지 않았죠. 만약에 제가 이걸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슈퍼 언더 init 언더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되죠?
여기다 그냥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0이 나오죠. 그죠? 얘 불러줬기 때문에 이제는 age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아무것도 안 넣었지만 처리가 된 이유는 뭐죠?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요. age가 0이라는 디폴트 값이 있어서 처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진도를 나가고요. 목요일부터 16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한 주 정도면 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커버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 한 주나 두 주 정도 남는 시간에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들을 두고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 전에 마지막 대면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대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진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능한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해보시고 오늘 학습 활동으로 11장과 12장의 내용들을 과제로 드리니까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해보시고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구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 캠퍼스 또는 대면 시간에 꼭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